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세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에 있고요. 해당 세션은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엔터프라이즈에 어떻게 해당 서비스가 레디가 되어 있는지, 개발자 환경에 어떤 친화적인 기능들이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런 최근 업데이트들, 그리고 클라우드 런을 이용한 이제 배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들 동영상 데모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네이티브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K네이티브는 구글이 이제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전환을 한 프로젝트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만든 이유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빌딩 블록으로 만들어서 서비스가 되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K네이티브는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펑션 애저 서비스나 플랫폼 애저 서비스 같은 그런 그 개발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추상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서비스의 한 가지 종류가 되게 됩니다. K네이티브 서비스의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빙 영역과 하나는 이벤트 영역 두 가지가 됩니다. 서빙 영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비전들이 생기게 되겠죠. 보통은 컨테이너 이미지 뒤에다 태그 정보를 붙여서 버전 1, 버전 2 이런 식으로 이제 리비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각각의 리비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리비전 간의 이제 롤백들, 그다음에 리비전 간의 트래픽에 대한 분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까지 해주는 기능이 서빙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최근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아키텍처라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벤트를 트리거 받아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어떤 로직을 돌려서 해당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이벤트 방식인데, 그런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컴포넌트가 K네이티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컴포넌트들을 이제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이 K네이티브가 되겠고요. 이 서비스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이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완전한 관리형 서비스가 됩니다. 이런 완전한 관리형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기존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면서 그 위에 K네이티브로 이런 그 서버리스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보안 업데이트가 생기거나 버전 업그레이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엔 직접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리소스가 부족하면 리소스를 늘리는 등의 이런 관리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보안 패치나 인프라에 대한 관리들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추가로 오토 스케일링이나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클라우드 런을 이용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쿠버네티스 위에 오픈소스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인프라 관리뿐만이 아니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앞단의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나 기타 부가적인 도메인 관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실 텐데, 클라우드 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한 만큼만 당연히 과금이 되는 형태의 이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필요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타임 투 마켓, 스피드 투 마켓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해당 아이디어를 빨리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데 시간을 쏟거나 아니면 인프라를 관리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고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로직만 구현을 하고 바로 시장에 내보내서 시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 또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클라우드 런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완전 관리형 서비스 형태의 클라우드 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 시간에 조병님께서 말씀해 주신 엔토스 위에다가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요.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는 구글이 인프라스트럭처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외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엔드포인트나 추가적인 기능들을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이 사용한 만큼만 과금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되고요. 엔토스에서 작동하는 클라우드 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형태가 됩니다. 분명히 그런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시면서 서비스를 빨리 구축을 하고 개발자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이점도 있지만은 인프라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와 엔토스 위에서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형태의 구성 중에 선택을 해서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과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나, 개발자들 환경에서는 얼마큼 친숙하게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얼마큼의 레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런 서비스는 99.95%의 SL을 제공하는 GA된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리전이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24개 정도의 리전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3개 리전 외에 전체 21개 리전에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GA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리전도 당연히 현재 GA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용을 가능하신 상태가 되고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클라우드 런이 작동하는 컨테이너는 사용자가 가지고 계신 VPC 내에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구글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환경, 구글이 가지고 있는 VPC 환경 안에서 해당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런 서비스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간에 통신을 해야 될 겁니다.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VPC 간에 연결이 없다고 하면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서 VPC 밖으로 트래픽이 전송이 되는 형태의 모습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서버리스 VPC 커넥터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서버리스 VPC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구글이 관리하고 있는 VPC와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VPC 간의 연결을 만들게 되고 서로 다른 VPC에서 작동하고 있는 클라우드 런과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이 안전한 프라이빗망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서버리스 VPC를 이용해서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점차 트래픽을 보낼 수 있는 까나리 배포와 같은 형태의 롤아웃 방식의 이제 배포와 그다음에 롤백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커맨드 라인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마이 서비스라는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를 배포를 클라우드 런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록색으로 보이는 파라미터들처럼 트래픽은 주지 않고 태그로 그린이라는 태그를 주었습니다. 저렇게 태그를 주게 되면은 클라우드 런에서는 해당 태그의 서비스 도메인에 맞는 부분들을 URL을 생성해서 해당 배포된 서비스에 대한 그 부분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고 저 태그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 태그 이름이 그린인 것들을 묻혀서 어떤 엔드포인트에 해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체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해당 그린 태그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트래픽을 1%, 10%, 50% 까나리 배포하는 것처럼 해당 트래픽을 점차 늘린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트래픽을 100% 전달을 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트래픽을 배포를 해서 저는 스위치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서비스를 롤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런 CLI에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롤백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하시면 보통 레지스트리에 이제 저장을 하시고
해당 그 저장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서비스를 실행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시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기존의 클라우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서비스로 해당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라는 서비스를 새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아티팩트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미지 외에 사용하고 계시는 자바 노드에 관련된 npm이나 아니면 메이븐 파일들, 그다음에 apt 패키지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좀 더 진보된 형태의 이제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위에 가지고 계신 개발 환경에 필요한 패키지들도 같이 저장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아티팩트 레지스트리도 같이 연동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 런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게 되면 엔드포인트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지고 계신 도메인을 매핑시켜서 커스텀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는 일단 그 서비스를 배포한 리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각각의 리전마다 배포를 하게 되면 각각의 리전마다 엔드포인트가 생길 때고 그것들에 대한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무언가가 또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 런 서비스에서는 이런 구글의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서 서비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전 세계 유저들한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애니캐스트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 해당 사용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리전으로 트래픽을 전달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서비스를 미국, 유럽, 아시아에 디플로이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유저가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런 서비스로 자동으로 트래픽을 전송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글의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해당 애니캐스트 방식의 로드 밸런싱 기능 외에도 CDN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고 디도스 솔루션인 클라우드 아머라는 서비스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CDN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의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스 서비스와 인티그레이션이 잘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CDN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더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물론 CDN이 어떤 파일 다운로드를 하기 위한 캐시 서비스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다이나믹 페이지에 대한 엑셀러레이트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CDN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인 어떤 캐시, HTTP 헤더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인터널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내부 사용자들한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런 서비스는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실 때 옵션으로 외부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어떤 인증을 거친 사용자만 접근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만드실 수 있지만 그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 서비스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앞단에 어떤 인증에 대한 절차가 또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IAP라고 부르는 Identity Aware Proxy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IAP를 이용하시게 되면 어떤 특정 IP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을 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내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에 있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보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인증을 하고 인증된 사용자만 내 인터널 클라우드 런에서 작동하는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인증 시스템이나 그런 그 외부 파이어월에 대한 접근 제한을 차단하는 형태가 아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인증된, 인가된 디바이스에서만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로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익스터널 HTTP 로드 밸런서 서비스의 또 하나의 기능인 디도스 솔루션인 클라우드 아머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디도스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IP 기반이나 지오 기반의 사용자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파이어월 룰들도 세팅을 하셔가지고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 제어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보호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알아보고서 이런 클라우드런 서비스가 얼마나 엔터프라이즈 환경,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그 엔터프라이즈 기능 외에 그러면 개발자들에게 얼마나 이 클라우드런 서비스가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들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서비스를 배포를 할 때, 특히나 쿠버네티스 배포를 할 때 저런 야물 파일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어떤 URL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팟 정보들, 서비스 정보들을 기입을 하셔서 해당 서비스를 이제 실행시키는 구성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클라우드 런도 똑같습니다. 클라우드 런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K네이티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API에 대한 이제 CRD라고 부르죠. 커스텀 리소스 디파인에 대한 부분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API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해당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런 일반적인 야물 형태의 구성으로도 클라우드런 서비스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도커 파일을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근데 도커 파일이 복잡해지고 도커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이제 도커가 쿠버네티스가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이제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오픈소스로 빌드팩이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언어들, 고 언어나 노드.js, 파이썬, 자바, 닷넷 코어 등에 대한 언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빌드팩을 이용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빌드팩을 이용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소스를 가지고서 자동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기능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도커 파일이나 이쪽 부분에 익숙치 않더라도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저런 빌드팩 서비스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ID 환경이 되겠죠. 보통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인텔리제이 같은 그런 ID 환경의 개발 환경 툴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클라우드 런 또한 클라우드 코드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인텔리제이에서 개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에뮬레이션, 그 다음에 로컬 테스트,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상의 클라우드 런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하고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코드라는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뒷부분에서 짧은 동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에 있고요. 이런 지속적으로 개발과 배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이런 CI/CD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런에서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컨테이너 소스와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빌드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정보들을 클라우드 런 배포된 이후에 저렇게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 CI/CD에 대한 부분들도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빌드 히스토리들이 이제 남게 되죠. 우리가 간단한 어떤 기롭스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한다고 하면 개발자가 어떤 코드를 수정해서 GitHub에 소스를 커밋을 하게 되고요. 해당 커밋에 대한 내용들을 트리거링 받아서 클라우드 빌드가 해당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만들어진 이미지를 클라우드 런에 배포하는 과정들을 자동화시켜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련의 자동화된 과정들에 대한 빌드 히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클라우드 런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 간단한 데모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K네이티브를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빙 영역과 그 다음에 이벤트 영역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를 클라우드 런이 받아서
해당 이벤트에 대한 어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CNCF에 보시면 얘네들을 이제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어떤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이벤트 아크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프리뷰 상태로 내놓고 있고요. 해당 이벤트 아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60여 개 이상의 리소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들을 트리거링해서 클라우드 런 서비스로 전달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누군가가 파일을 올리거나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런으로 트리거된 내용을 이벤트를 전달시켜서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들을 구성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이런 서비스에 대한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에 대한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오딧 로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당 오딧 로그들을 이벤트를 발생시켜 가지고 클라우드 런으로 전달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안에 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이벤트는 그 오딧 로그를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직접 운영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 이벤트도 클라우드 런으로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펍섭 같은 큐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를 펍섭으로 전달을 하고 해당 펍섭에 올라온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클라우드 런에서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다가 해당 이벤트를 받아서 어떤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의 이벤트 드리븐 형식의 구성을 구글 클라우드 내에 있는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직접 가지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 런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하나의 컨테이너가 떠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엮여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워크플로우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개의 클라우드 런 컨테이너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해당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구동시키고 해당 요청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 해당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이 관리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몇 달 전에 있었던 구글 넥스트에서 발표됐던 클라우드 런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최대 2개의 vCPU까지 가능했었던 클라우드 런에 대한 리소스 부분들이 4개의 vCPU, 그 다음에 4GB의 램까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이 돼서 지금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기존에는 최대 클라우드 런으로 리퀘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타임아웃이 5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5분으로 되어 있었던 타임아웃 부분들을 1시간까지 늘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베타 서비스 중에 있고요. 이 1시간으로 늘려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뒷부분에서 보시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요청된 리퀘스트에 대해서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몇십 분 동안 어떤 트래픽을 전달을 해야 된다. 가령 흔한 예로는 어떤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가지고 있는 청크된 엠팩 파일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 런 서비스에서 읽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5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도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이제는 1시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런 서비스는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없는 시간대에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연계로 만들게 되면 다음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서비스 컨테이너가 작동하기 위한 콜드 스타트 타임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요청은 약간 시간이 더 지연되는 형태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소의 인스턴스 개수를
기술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트래픽이 없더라도 최소 인스턴스 컨테이너 개수를 1개로 지정을 해놓거나 하게 되면은 어떤 새로운 요청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타임이 거의 없겠죠. 그렇게 최소한의 인스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도 현재 베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컨테이너가 작동을 하다가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터미네이션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터미네이션 되기 전에 그 해당 컨테이너가 어떤 DB에 대한 커넥션을 닫는다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던 로그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송을 한다던가 이런 그 작업들이 필요할 텐데 기존에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드 내에서 저런 터미네이션 시그널이 왔을 때 최대 10초 동안 어떤 그 해당 DB에 대한 커넥션을 닫거나 아니면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송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시그텀에 대한 어떤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클라우드 런 서비스에서 기존 HTTP 외 gRPC 프로토콜도 제공을 구글 클라우드 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쓰기 위한 클라우드 런의 기능들, 그 다음에 개발자 환경에서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출시되었던 클라우드 런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데모 동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존의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GitHub에 어떤 그 변화가 생겼을 때 클라우드 빌드가 트리거 받아서 자동으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이런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새로운 이제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배포를 합니다. 어떤 헬로우라는 서비스를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 옵션 중에 이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어떤 커밋이 생겼을 때 그거를 도커 파일을 읽어서 클라우드 빌드에서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하는 이제 자동화된 CD에 대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해당 배포가 완료되었고 어떤 코드가 바뀌어서 새로운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커밋을 하고 푸시를 했더니 자동으로 푸시된 내용들을 트리거 받아 클라우드 빌드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잘못된 이제 코드가 배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정된 버전들을 배포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빌드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처음 2개는 정상적이었고 세 번째는 잘못된 배포였고 네 번째는 그거를 수정하는 배포였었죠. 그래서 각각의 클라우드 빌드가 작동했을 때 이런 빌드의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컨티뉴어스 디플로이 뿐만이 아니고 빌드에 대한 히스토리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잠깐 데모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CLI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하는 모습들로 보여드렸었지만 저희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개발 친화적인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아니면 인텔리제이에서 이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CLI나 구글 클라우드 콘솔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IDE 환경에서 쓰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게 되면요. 이런 그 새로운 컨테이너 환경이나 쿠버네티스 환경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환경에 익숙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환경이 점차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로 바뀌고 어떤 서버리스 환경들, 컨테이너 관련된 환경으로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쫓아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컨테이너 환경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이제 내용들로 될 겁니다. 특히나 개발 관련돼서는 컨테이너로 어떤 서비스를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로컬에서 돌려보고 거기에 대한 디버깅을 할 수 있고 이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또 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들이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컨텍스트를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챌린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쓰면은 좀 더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더 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코드라는 플러그인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인텔리제이에서 제공을 하게 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코드 플러그인을 이용하시게 되면 가지고 계신 랩탑에서 로컬 환경에서 에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디버깅하고 테스트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똑같은 개발 환경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로 배포를 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태나 서비스에 대한 로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개발 환경 안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인텔리제이에 대한 클라우드 코드 플러그인은 다음 그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실제로 그럼 그 IDE 환경, 지금 예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간단한 동영상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랩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이제 클라우드 런 서비스입니다. 콘솔상에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를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어떤 도커 파일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깃허브에 있는 소스 코드를 클론 받아서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는 간단한 내용이고요. 하단에 클라우드 코드를 누르면 얘를 에뮬레이션 할 건지 아니면은 디버그를 할 건지 배포를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크레덴셜과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오게 되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배포 서비스의 이름은 데모 2048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포를 어떤 그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할 건지, 그러면 어떤 리전에 배포를 할 건지 등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하고요. 추가적인 옵션들을 보게 되면 컨테이너가 사용하게 될 포트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타임아웃들, CPU는 몇 개, 메모리는 얼마나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컨테이너에 대한 환경 변수들, 그 다음에 구글의 관리형 서비스인 클라우드 시커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커넥션 스트링들을 디파인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제 디플로이를 누르게 되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다 이제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런에 디플로이 하는 명령을 실행했고,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가 하나 새로 생성이 되었죠. 엔드포인트를 오픈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간단한 2048이라는 그 게임이 작동하는 페이지가 하나가 클라우드 런 서비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클라우드 콘솔에서도 저렇게 새로 배포된 서비스가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코드에 수정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인덱스 페이지에 있는 2048이라는 단어들을 GCP 데모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네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빌드를 하고 다시 배포를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깃허브랑 연동하게 되시면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것처럼 깃허브에 푸시만 하더라도 빌드를 자동으로 하고 클라우드 런 서비스로 자동으로 배포를 하는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를 자동으로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매뉴얼로 해당 부분들을 수정하고 배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들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새로 생성을 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클라우드 런 서비스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포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엔드포인트, 동일한 엔드포인트가 되겠죠. 엔드포인트가 다시 이제 노출이 되고 해당 엔드포인트로 접근을 해서 리프레시를 해보게 되면 네, 2048이 GCP 데모라는 형태로 바뀌었죠. 저런 식으로 코드가 바뀐 부분들을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배포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개발 환경 안에서 이제 하는 모습들, 전혀 어떤 CLI나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근하거나 그런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신 개발 환경 안에서 클라우드 코드로 저렇게 배포를 하고 심지어 로그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는 로컬 환경에서 어떤 에뮬레이션을 하면서 디버그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아랫부분에 자동으로 리빌드하고 새로 실행시키라는 부분을 옵션을 체크를 했죠. 어떤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로컬에서 빌드를 하고
로컬호스트의 어떤 포트로 접근을 하라고 이제 엔드포인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컨테이너의 어떤 코드들이 작동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코드를 수정을 했다.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빌드가 새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난 빌드의 내용을 바로 로컬 환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의 에뮬레이션, 로컬 환경에서의 디버깅 이런 것들을 동일한 이제 개발 환경에서 실행을 하시고 이것들이 완료가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배포를 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클라우드 런 서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가 제공하고 있는 데몬셋이나 스테이트 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스테이트 리스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모습들의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가지고 계신 개발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인텔리제이의 어떤 플러그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어떤 클라우드의 CLI나 클라우드 콘솔을 접근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컨테이너에 대한 개발, 테스트, 배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굉장히 개발자분들한테 많은 이점을 드리고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런 클라우드 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그 기업 내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 부서에서 우리가 빨리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포를 해서 시장으로 내놓는데 더 많은 이제 도움과 그다음에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런 컨테이너나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